안녕하세요.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최근 환율 시장, 그러니까 화폐 전쟁이죠. 화폐 전쟁하고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실패한 거하고 너무 좀 비슷한 것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. 우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적군에 대해서도 오판을 하고 아군, 그러니까 러시아군에 대해서도 오판을 했고, 그 다음에 반러시아 연대도 오판했죠. 적군이 강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대항할 줄도 몰랐고, 그 다음에 러시아군 전쟁 경험도 없는 신참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것도 오판이고, 또 반러시아 연대가 연합을 해 갖고 러시아를 압박할 거라는 것도 뭐 오해한 거죠. 최근 환율 전쟁, 그러니까 외환시장 얘기인데 뭐 굳이 외국인까지 결부시킬 수 있을 수도 있겠죠. 환율이라고 하면요. 외국인의 주식시장 접근 전략도 뭐 넓게 보면 환율 전쟁의 한 부분인데, 여기서도 대부분 실패했거든요. 그래서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뜯어보면, 첫 번째는 금리와 환율 관계에 대한 오판. 이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. 대부분은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미국 달러 같이 올라갈 거 아니냐, 이렇게 오판을 한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와 환율 관계에 대한 오판. 이것도 앞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, 그 유럽과 일본, 한국의 경우 유가가 올라가지고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지고 통화 가치가 하락한 부분도 있거든요. 이것을 강화했다는 거죠. 금리와 환율 관계만 강조하고 정작 중요한 유가와 환율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. 이것도 중요한 이제 오판이라고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대로 환율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 전략에 대한 오판이죠.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대부분 수출을 하잖아요, 반도체를. 그런데 수출 업체는 어떻나요? 그 환율 덕택을 볼 수 있잖아요, 환율이 높으면. 근데 환율이 어느 정도 가고 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지금까지는 원화같이 하락에 기여했다면 오히려 하이닉스 공매도 한 것을 다시 되사주는 거죠. 왜냐하면 환율이 높으니까요.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높은 환율 효과 때문에 대규모 영업이익도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공매도 한 것을 청산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것도 이제 환율을 이용하는 주식 투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실패한 거 아니냐. 그래서 17일 하루에 환율이 약 30원 정도 변했죠. 그러니까 16일 날 달러당 1430원, 5원까지 가는 건 그럴 거예요. 그런데 17일 날 종가가 1210원대까지 들어와 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2% 이상 변해버린 거죠. 이게 주식도 아니고요. 환율이 하루에 2% 변했다는 거는 엄청난 변화거든요. 그러니까 참패를 한 거죠, 참패를. 자, 그것도 원인이었고, 그 다음에 푸틴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게임을 한 것이 아니고 러시아 국방력만 강조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. 아니면 러시아 정보기관 얘기만 들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. 그렇게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중에 한 개 정도만 가지고 접근한 건 아니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보에 근거한, 다양한 정보에 근거한 게임이 아닌
차트 분석에 의한 게임을 해가지고 막 1300원 간다고 보고 올인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240원까지 가니까 뭐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하고 이러니 그냥 풀베팅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당한 거다 라는 얘기도 가능하겠고, 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, 대부분의 이제 우리 정권 전문가, 경제 전문가들이 환율을 미국 달러 대 우리나라의 교환 비율로 인식하는 사람이 뭐 거의 90%인 것 같아요. 사실상 우리 원화도 6개국 통화와의 그 교환 비율로 결정된 그 달러 인덱스와 우리 원화의 교환 비율이니까, 우리나라 통화까지 합하면 7개 통화국의 교환 비율이에요. 이것을 간과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 달러,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만 인상하면 미국 달러 강세가 될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죠. 그런데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준 거는 유가잖아요. 그러니까 환율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, 달러 인덱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. 그래서 마치 푸틴이 전쟁에서 실패한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. 정작 중요한 다국적 군,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토 국가까지 적군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몰랐던 거죠. 근데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는 사람의 주장을 신뢰했다.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 환율 얘기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90%는 환율 결정 원리 몰라요.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 다수예요. 뭐 경제학자도 있고 그 중에는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다수의 주장이 그냥 먹혀버린 거죠. 사실은 잘못된 건데. 그거는 마치 푸틴이 러시아 정보기관 신뢰한 거랑 똑같죠.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.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석유 및 외환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정시로 자금 이동을 강화한 거죠. 포유환율연구소가 얼마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. 석유 가격이 이제 안정될 것 같다. 그러면 석유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. 또 석유 가격이 안정되면 엥하나 그 다음에 유로화도 안정되잖아요. 그러니까 외환시장과 석유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정시로 자금 이동하는 것을 강화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푸틴하고 비교를 하면 러시아 의용군도,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의용군이죠. 그 의용군이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을 강화해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 전쟁에 실패한 이유이듯이 외환시장에서 석유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정시로 자금이 이동해버린 거죠. 이것도 놓친 거 아니냐. 결국 그 실패 원인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 이후와 최근에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실패한 것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